안녕하십니까. 민중우 방송 노관주입니다. 8월 24일 KBS 7시 뉴스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은 가만히 있으면 안 들어도 잘 될 거니까 신경 다시 한번 해볼래요? 양강간 결정해. 둘 다 포기.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이 항소심 선고한 날입니다. 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안타까운 일이고 서글픈 일이죠. 앞으로 더 이상 이런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결과는 25년, 벌금은 200억.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선고에 대해. 25년이면 어떻고 24년이면 어떻습니까? 대부분 국민이 24년, 25년 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근데 오늘 중요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25년이고 200억이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선고 내용 중에 포함된 내용, 삼성 이재용 회장의 뇌물이 성립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최대의 관건이었습니다. 근데 재판부는 불행하게도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의 뇌물이 성립한다고 판결한 겁니다.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고가 있었는데 그게 관심이 아니라 삼성에 관련된 내용이 관심이었습니다. 삼성은 아마 비상 걸렸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앞으로 일을 해나갈까. 그래서 모든 국민들의 관심은 대법원 항소심에 계류 중인 이재용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최대 관심거리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은 대법원에서 이재용 사건이 파기환송되지 않고 그대로 종결되기를 원할 겁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왔는데 국민들이 바라보고 검찰이 바라보고 있는데 이게 과연 그대로 끝낼까? 그게 관건입니다. 그것은 이제
대법원에 맡기고 1년 후에 끝날지 2년 후에 끝날지 3년 후에 끝날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게 법원의 관심이죠. 이런 중대한 사건은 그렇게 쉽게 끝나지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인 판단도 있어야 되고 국민들의 법감정도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오늘 최대 이슈였고, 두 번째 이슈는 안종범 사건. 형이 1년은 줄었다고 하더군요. 이분의 청와대 수첩에 모든 사건이 청와대가 발목이 잡힌 겁니다. 참으로 검찰에서 했고 판사 법원에서 증거로서 채택하기 때문에 자기 무덤 자기가 봤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은 태풍도 서울을 비껴갖고 많은 학교들이 휴교를 내려서 쉬었는데 참 그래도 다행이죠. 그도 저에게 가장 관심이 큰 것은 걱정되었건 오늘 여의도 성모병원 갔던 일입니다. (10시) 반에 예약이 됐는데 10시 10분에 도착해서 접수하고 엑스레이 찍고 진료를 담당 의사 선생님 진료를 받았는데 결과는 그 어깨 움직이는 부위에 그 뼈가 석회가 자라난 겁니다. 그래서 석회가 자라난 게 그것이 눌려져서 신경을 억압하니까 몸이 저리고 아프고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30일 날 최종 MRI를 찍고 31일 날 의사 선생님의 판단과 수술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주변에 그런 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진료를 받고 고생을 많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 오늘 의사 선생님 얘기를 들었자니 이런 사건이 이런 사람들이 많이 대부분 있었는데 진료 시간을 타임을 놓쳤다 이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수술 타임을 놓쳐서 고생하는 분이 많다고 합니다. 이 진료는 언젠가는 치료를 해야 되는 부위입니다. 그런데 그 타임을 놓칠 경우에는 치료는 치료대로 하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그 부위가 눌려서 신경을 눌렸을 때 신경이 찢어지고 파열되기 때문에 신경이 파열되고 파손된 것은 원상복귀가 안 된답니다. 그래서 수술하고도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찌리고 저리고 아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를 한다는 겁니다. 수술했는데도 불구하고 후유증으로 계속 아프다고. 그건 잘못 판단했답니다. 왜냐? 이 부위가 늘어나서 눌렸는데 그것이 부위를 이만큼 잘라내면은 원상복귀 잘하는 것을 눌려도 신경이 안 눌리기 때문에 자르려면은 2박 3일 정도 수술을 잡히는데
완벽하게 시술을 할 수 있답니다. 퇴원하고 회복되면은 언제 아프냐 후유증이 전혀 없답니다. 근데 왜 후유증이 있었냐? 이 아픈 게 병원에서 진찰을 했는데 불구하고 뼈가 석회가 늘어났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계속 통증 약만 신통제만 먹고 시간을 날라 보니까 이게 계속 자라져서 언젠가는 눌려지니까 신경을 누른 겁니다. 그래서 신경이 파손이 된 겁니다. 찢어진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아픔을 견디지 못하여 수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후유증이라고 얘기하는 그 아픔이 신경 마비되고 찌릿찌릿한 힘을 못 쓰는 내용이 원인입니다. 그래서 제때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그런 후유증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수술을 완벽하게 제거했는데 기존에 신경이 파손된 그 원인으로 해서 후유증으로 계속 아프고 있는 겁니다. 그게 후유증입니다. 수술해서 후유증이 아니라 그 전에 파손된 부위에 의해 후유증이 죽을 때까지 연속된다는 겁니다. 그 수술 타임을 놓쳤기 때문에 어차피 수술하는 건데 그 눌리기 전에 시술이 신경을 눌리기 전에 시술을 제거를 했더라면 그 부위를 제거를 했더라면 신경이 파손되지 않고 고통도 없을 것이고 신경이 저림과 이런 게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위가 수술할 경우에는 제때 수술할 경우에는 후유증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 그 도려낸 부위는 수술 2박 3일에 수술을 하고 끝나면 완벽하게 회복되기 때문에 더 이상 후유증이라는 게 없다는 겁니다. 자, 이건 수술을 칼을 쬐가지고 수술했냐? 또 그런 것도 아니답니다. 어깨 부위에 정밀한 컴퓨터 나이로 주사기, 이게 보이지 않는 정확한 주사기를 그 부위를 그 현미경으로 찔러가지고 그 늘어난 석회 부위를 우리는 그냥 석회 누이라 크지만은 실제적으로 몇 밀리 되지도 않는답니다. 그 부위를 1시간 정도의 그 작업을 한답니다. 그것을 레이저 칼날로 긁어내서 거기에 있는 주사기 구멍으로 그 이물질을 빨아들이면서 계속 그것을 가려내는 거죠. 가려내는 거. 그 부위를 가려내서 쭉 가려내고 나면은 빼내고 주사기만 빼면은 끝이 납니다. 그럼 뭐 더 이상 후유증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소염제, 염증 나면 안 되겠죠. 소염제를 먹어주면은 완벽한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전자에 수술해서 후유증이 생겼다는 사람은 그 부위 누르면서 신경이 파손돼서 수술을 늦게 하는 바람에 그 파손된 부위가 후유증이 계속 이어가는 거고, 제때 수술을 하는 사람은 그 부위를 원인 제공을 한 석회 눌린 불어난 것을 제거했기 때문에 더 이상 눌리지도 않고 원활한 움직임으로써 더 이상 통증과 염증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완벽한 시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모든 치료는 제때 해야 되고 적정한 타임을 놓치지 말라. 근데 우리 어머니, 특히 어머니들이 아파도 참고 겨우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황이 됐을 경우에는 그때는 늦다 이겁니다. 그때는 신경까지 파손되고 망가졌기 때문에 그 원인된 불안한 그 원인을 제거했을지언정 아픔과 고통과 그 신경 짜릿짜릿한 신경은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술을 했지언정 그 후유증은 1년이고 2년이고 무한대로 간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걸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제때 수술을, 이왕에 수술할 거, 제때 수술을 할 것인가? 현재 고통만 신통제를 먹고 쭉 연장돼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 다 망가진 상태에서 수술할 것인가? 그것만 남았습니다. 요즘은 병원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제 MRI, 오늘 MRI 비용 70 몇만원 카드로 긁었습니다. 치료비 2만 얼마, 입원비 6만 얼마, 엑스레이비. 이거에서 한 80여만원 지불했지만은 또 수술할 때 이제 100몇만원 들어가겠죠. 그렇지만은 지금 누구나 그 실손 보험을 듣습니다. 보험을. 그럼 보험을 들으면 90%를 환급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여만원, 300만원이 들었다. 그러면 본인 부담은 30만원이고 나머지는 보험회사에서 환급받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담도 안 됩니다. 병원 매일 물리치료 받으면서 병원에서 아프고 약 타먹고 만원씩 지불해가지고 1년 내 해도 그 비용 나옵니다. 그럼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 그것은 당사자밖에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체질이 그 석회가 끼는 게 많은 사람은 있는 건 아닙니다. 일부 극소수, 특히 여성분들에게 많이 그게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깨 움직이는데도 그렇고 척추에 이르면 디스크라고 하고 목 부분이 그랬을 경우는 목 디스크. 일반 특이한 사람은 여기 그 관절 있죠. 접하는 저대 여기에서도 그런 게 낀답니다. 그래서 여기도 주사기로 깨가지고 빨아내요. 그래서 모든 병에서 있지만은 그때그때 진료를 해가지고 신속하게 제때 수술을 해가지고 진료를 받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저도 이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예방 차원에서 한 달에 한 10여만 원을 내 몸에 투자를 합니다. 옛날에는 제가 직접 담근 효소, 이거는 솔방울 효소입니다. 솔방울 효소. 특히 여러 가지 그 효소를 담궈서 먹습니다. 제 뒤에도 있습니다. 지금 효소 많이 지금 효소 발효되어 있고, 여기 보이시죠? 여기도 담그는 게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 그렇지만 또 이런 것은 또 민간 요법이고, 좀 돈을 조금 더 빠른 효과를 얻으려면은, 저도 이제 그래서, 바이오라이프 플러스, 이게 바이오라이프 C 플러스입니다. 이거하고 오메가 클로로파로 해결입니다. 이건 바다에서 나는 클로로파로, 이것을 하루에 3회 먹습니다. 그래서 한 달분이 12만 9천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우리 좋아하는 이제 안동마도 하루에 2번 먹고, 그 다음에 바이오라이프 S 플러스, 이것은 이제 불가피하게 밥을 못 먹을 경우 이것을 물에 250ml의 물을 타 먹으면 든든합니다. 밥을 안 먹도 기초적인 영양분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먹는 게 미니 아스피린. 요즘은 미니 아스피린은 이틀에 한 번, 정하는 미니 아스피린을 이틀에 한 알 정도 먹어줍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유니시티 건강 체크를 해가지고 한 3개월 정도 됐는데, 몸이 한 4kg 몸이 빠졌고, 혈액관계, 혈압이 149, 150까지 작년에는 150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 내시경을 하는데 병원에서 안 해줍니다. 그래서 혈압 관련된 거나 이것을 해가지고, 아까 바이오라이프 C 플러스 유니시트 담당자 상의를 해가지고 이것을 3개월 정도 먹었을 경우에 정상적으로 돌아온다. 저는 초기이기 때문에 3개월 정도 먹었을 때 정상적으로 돌아오지 않을 경우에는 다 현금 돌려주겠다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초기 먹기 전날, 먹는 날 병원에 가서 혈압을 체크했는데 146, 9가 나왔습니다. 병원에서는 혈압약을 먹어야 된다고 주장한 겁니다. 체크하고 확인한 그 갖고 3개월을 먹어보기로 약속하고 먹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약속도 뭐냐? 빠뜨리지 말고 꾸준히 먹어라. 그래서 매달 저는 매주 마을금구에 있는 혈압 테스트기를 가서 체크를 하지만은 병원도 한 달에 한 번을 정상적으로 가서 체크를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런데 첫 달은 별 차이가 안 나더군요. 그래도 어차피 사는 거니까 먹어보자 해서 2달째, 2달 마지막 주 정도 되니까 혈압이 126이 나왔습니다. 125, 126. 그래서 병원에서도 했고 약국 맑은 것을 했는데 거의 120대로 내려왔습니다. 또
얼마나 좋습니까? 돈을 떠나서. 그래서 꾸준히 먹고 있는데 제가 5월 18일 날부터 먹었습니다. 6월 18일, 7월 18일, 8월 18일. 지금 3개월이 지났죠. 지금 혈압이 얼마냐? 116입니다. 이게 높낮이가 이제 정상적으로 된 겁니다. 말고에 가서 체크했는데 120. 병원에서 가서 체크했는데 그 테스트하기 손으로 재니까 손으로 직접 테스트 의사 선생님이 했는데 116이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뭐가 있겠습니까? 유니시티 담당자 하고는 또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게 장사니까. 그러죠? 자, 그 다음에 한 상품을 다시 갖고 왔습니다. 최근에 발표한 바이오라이프 7 보이시죠? 바이오라이프 7을 가져와서 다시 이걸 권하는 겁니다. 이것은 임상실험도 해봤고 다 해서 완벽한 거니까. 이건 어디에 좋냐? 장, 우리 뱃속에 있는 장 속에는 많은 세균이 있답니다. 유해균도 있고 유해균도 있고. 근데 장에서 유해균이 많답니다. 그래서 이 건강이 안 좋고. 그래서 바이오라이프 7을 250ml 물에다 타서 흔들어서 공복에, 이것은 공복에 먹어야 된답니다. 장 공복에. 그래서 그 유해균을 해서 정리를 해주는 거죠, 깨끗하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침밥을 6시 40분에 먹습니다. 6시 40분에 먹고 우리 애들 학원과 학교를 데려다 주고 나면 8시 반이 됩니다. 가서 집에서 다시 샤워하고 옷 입고 나오면 사무실에 나오면 8시 반이 됩니다. 그래서 8시 반이 되고 또 사무실 정리하고 방송하고 끝나면 9시 반. 그래서 이것은 10시 반에 먹습니다. 공복에. 그 정도 되면 공복이 되죠. 그죠? 10시 반에 먹고 또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2시 반. 12시 반에서 12시 40분에 또 뭘 먹느냐? 바이오라이프 C, 오메가 클로레라 3개를 12시 40분 내에 먹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식후 15분 전에는 먹어야 된답니다. 이거 아까 얘기했죠? 혈압과 혈관 청소 같은 거. 이것을 먹어주고 점심은 1시에서 1시 15분 사이에 먹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일을 합니다. 일을 하다 보면 몇 시가 공복이 됩니까? 4시에서 6시 사이가 공복이 됩니다. 4시에서 6시 사이에 다시 또 이걸 먹어줘야 되겠죠? 이걸 또 바이오라이프 7을 먹습니다. 자, 그 다음에
퇴근은 8시 반이나 9시에 합니다. 집에 가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또 뭐 밥을 먹어야 됩니까? 저는 저녁은 밥을 안 먹습니다. 또 다시 바이올라프 C 오메가 클로렐라 이것을 8시에서 9시 사이 먹습니다. 먹고 밥은 먹지 않습니다. 그래도 든든합니다, 배가. 그 다음에 우리 애들이 11시 반에 도착합니다. 역에 도착합니다. 역에. 그러면 저는 역까지 차를 갖고 대기하고 있다 우리 애들을 태우고 집에 오면은 씻고 뭐 하고 하면은 12시 정도 됩니다. 그럼 또 공복이지 않습니까? 공복이면 또 어떤 걸 먹어야 되죠? 다시 바이오라이프 세븐을 먹습니다. 세븐을 먹고 바로 취침하지 않습니다. 좀 이제 뉴스도 보고 책도 보고 와이프하고 재밌는 얘기도 하고 우리 애들도 대화하고 하면 취침은 2시 정도 잡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공부이다 보니까 좀 추출할 때는 1시나 2시에 사과 반쪽 먹습니다. 사과 반쪽. 사과 반쪽과 그 견과류 아보카트라고 해서 그 견과류를 2알을 먹습니다. 그리고 땡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2시 반이나 3시에 취침이 들어가면은 또 6시에 일어납니다. 그럼 제가 몇 시간을 잡니까? 4시간 정도 잡니다. 이게 습관이 되니까 그 만족합니다. 그래도 그렇게. 그래서 건강을 많이 요새 챙깁니다. 자, 그럼 물은 또 뭐 먹냐? 다음에 또 참 수소수를 먹습니다. 이 수소수가 몇 번 안에 들어가 있지만 이게 이제 오늘 국내 기업이 중소기업이 개발한 건데 이 수소수를 15분 이상 담궜다가 먹으면 수소수가 발생합니다. 물이 살아있는 물이 된다는 겁니다. 얘는 이 기계가 폼베어 이게 물통이 시중에는 그 인터넷 찾아보니까 시중 판매가 12만원입니다. 저는 또 제가 누굽니까? 부동산 중개사인데 이 직접 다루는 회사 총판 알기 때문에 이분한테 도매가로 하나당 6만원씩 10개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하나, 사무실 하나 이렇게 개봉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데 물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건강을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옛날에는 그도 막 감기 걸리고 결겔거리고 어디 아프고 저거 했는데 피곤하고 했는데 지금은 잠 4시간 자고도 피곤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밥을 뭐 과식은 않겠지만은 뭐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고 에너지는 어느 정도 되고 하니까 편하고 맑습니다. 머리가 맑아요. 그래서 이렇게 건강관리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일 중요한 건강관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그리고 며칠 전에 오즈모 모바일 2 제가 구입했다고 했죠. 그래서 이것을 많이 연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어느 정도 숙달되고 이걸로 인터넷 방송도 시험도 해보고 이제 더서 어느 정도 더 숙달되면은 제가 야외에 나가서 직접 방송도 해볼까 합니다. 아직은 제 방송을 봐준 사람이 별로 없지만은 언젠가는 도움이 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경우에 제가 주 목적인 중개사, 계약법, 내용증명, 문제가 됐을 때 민사소송, 형사소송 관련 내용을 쉽고 직접 할 수 있는 방법과 실제 실무를 같이 할 생각입니다. 그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알려져야 될 텐데 많이 도움이 됐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건강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강은 자기 몸에 한 달에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는 투자하라고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저는 담배도 안 핍니다. 술도 안 먹습니다. 술은 와이프하고 와인 한 병을 따면은 한 달, 두 달 갑니다. 그 맥주를 선물을 받았는데 맥주도 6개짜리 박스로 선물 받으면 몇 달 갑니다. 오늘도 팬이 이렇게 선물을 사다 놓고 왔습니다. 초코파이, 자유시간, 불닭 라면, 그 다음에 맥주캔, 이걸 6개인가 되는데 이거 언제 다 먹을란가 참 고민입니다. 최근에 맥주 언제 먹어봤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간 되면은 와이프하고 맥주 한잔 할까 합니다. 그런데 당장은 안 되고 지금은 오늘 성모병원 가서 비싼 MRI도 찍고 진료비를 했기 때문에 수술이 끝나고 기분 좋게 한번 할까 합니다. 나중에 치료 결과는 언젠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